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겁부터 덜컥 나셨죠? 그럼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러면 우리 증시도 또 주저앉는 거 아닌가? 정말 잠이 오지 않으셨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불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물론 어제 내려갔었던 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반등이 반등답게 느껴지지 않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추가 하락이 없다라는 게 정말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좀 약한 가운데서도 4%대 좀 끌어올리는 힘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과 반도체 소부장 쪽이 되돌리는 힘이 강한 탓에 6%대 반등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하루 반등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그쵸. 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세심한 대응 전략을 고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랭킹쇼에서 여러분의 종목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깜깜, 오늘은 활짝이요. 네, 사실 다행입니다. 이 활짝이 여기서 더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 위에도 그래서 고고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제 10%가 빠지고 5%가 오른다냐 하면서 어제 그 사고 후유증이 오래 갈 듯하다 이런 그쵸. 불안함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햇들날님께서도 그렇고 흑질백장님께서도 오늘 제 옷에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부러 집에서부터 입고 왔어요. 사실 저도 지금 옷 네. 보자마자 아니 지금까지 봤던 빨간색 중에 제일 짙어가지고 빨갛죠? 일부러 네. 그런 거죠. 일부러 제가 와. 심지어 이거 밑에까지 긴 치마인데 네. 장대 양봉 좀 뽑아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 오늘 일어서서 전신을 해야 되는 거 입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빨간색 옷을 챙겨 입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빨간색 옷이 없어가지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남자가 빨간색 정장 입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도 네. 오늘 이렇게 웃음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이런 와중에 빨간 수박님의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고조사토르님의 툴젯 툴젯.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오늘 알테오젠 변동성이 장난 어허. 아닙니다. 하방 VI 먼저 걸리고 상방 VI 걸리고 반대 네. 매매라는 썰도 있고 주식 선물 대량 매도라는 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채팅창 보니까 알테오젠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변동성 이 그쵸. 종목 하나에서만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흑질백장님, 써니이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 롤라님께서도 캠트로닉스의 종목 진단을 요청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은 랭킹쇼의 랭킹을 잠깐 부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인 네. 것 같죠. 사실 이틀 쉬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랭킹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틀 동안 랭킹을 아예 이야기를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쵸. 자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랭킹쇼 주제를 한번 부활시켜 볼게요. 자 그중에서도 의미를 좀 담아서 이런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상한가. 그렇죠. 자 상한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역대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모두가 시무룩, 모두가 네.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잖아요. 자,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아쉽죠. 앞으로 이 반등의 기운이 상승 에너지가 이만큼 더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한가 특집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가장 길게 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했던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증시 역사 통틀어서 모두 보는 게 아니고요. 네. 2015년대 이후로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났죠. 그때 이후의 기록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들 아마 저 종목 한때 굉장히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이 종목들 시기와 함께 그때 어떤 이유로 얼만큼 많이 올랐었는지 폭등의 기록들을 잠깐 살펴보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저런 종목들 대부분이 테마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때 이 상승 에너지, 엄청난 기운을 느껴보자는 거죠. 지금 승빈님께서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요? 이렇게 큰 종목도 그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대단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목들이요, 보통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맞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기억이 충분히 날 겁니다. 흑질 백장님, 그렇죠, 삼주구 기억난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에이 예전 리타워텍 동특 그렇죠. 그때는 동특 이런 거는 그때 이 동특이 이름 바꿨잖아요. 이거 100일 연속인가요? 40일 연속이었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의 기록들이죠. 그거는 너무나 아예 다른 기록들이어서 뺐습니다. 2015년 이후로만 잡았으니까 그 종목들에서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자, 해바라기님,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FSA 종목 진단 네.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랭키쇼 주제 저희가 유튜브에 투표창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한번 맞춰보시기 좋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가볼 텐데요.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지역 롤라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유리기판으로 화제가 됐었던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4,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자, 24,500원이면 사실 36,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때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아주 핫했을 때 수직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는 꾸준히 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만 해도 사실 꽤 내려왔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매수 직후에 저렇게 시장에 밀리면서 함께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캠트로닉스가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반도체 다른 종목들의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내려가지 않았나 그쵸. 싶거든요.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은 후발주자, 그 중에서도 강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캠트로닉스입니다. 24,500원에 10%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종목 상담은 거의 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이든 막론하고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 프로그램에 출연해갖고 딱 잘라서 드린 얘기가 있어요. 장 올라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 다 거의 모든 종목이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시장부터 한번 보면 저거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예요.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인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이때 지난 금요일 날 풋 매도 포지션이 240억 정도 되죠. 어제 120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오늘 1700억 정도 매도예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고 콜 매수 포지션이 있고 콜 매도 포지션이 있고 또 풋 매수 포지션이 있고 풋 매도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여기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풋 매도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풋 매도 포지션은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게 풋 매도 포지션이에요. 예전에 그 미국의 블랙먼데이 때 은행이 하나 풋 매도를 잘못 쳐서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왜냐하면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매수 포지션은 내가 산 것만 잃으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간 금액의 10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100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만 하더라도 저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걸쳐갖고 풋옵션 쪽에서 1,700배가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가 170만 원 갔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거를 매도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친다라는 거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저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수급을 보고요. 시장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야인 시대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도 추가로 1,700억이나 매도를 쳐요. 자, 근데 아마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양매도나 뭐 이렇게 한쪽으로 매도를 치고 만기까지만 가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 같은 경우는 이거 차월물품 매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이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여나 또 장중에나 뭐 저 중동 쪽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이란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든가 이쪽에서 뭔 일이 발생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마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극복한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 대규모로 이렇게 매도를 친 거를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3월 21일인가 그래요. 2020년. 그때 2천 몇백억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쳤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빠진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거는 뭐 대세 하락 끝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좀 더 이상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이 어제 지수가 코스피가 8%가 급락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또 10%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어제 두 자리 시장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면, 그렇죠. 예, 시장이 안정된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캠트로닉스로 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캠트로닉스는 말씀해 주셨듯이 식각 관련되는 그 유리기판 관련해 갖고 식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EUV용 저 핵심 용재 요런 것도 지금 수입해서 많이 쓰는데 요것도 개발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기 쪽에서 뭐 무선 충전 사업부 요런 것도 인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캠트로닉스가 현재가 기준으로 3,1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보시게 되면 뭐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올해는 1분기만 하더라도 125억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나와서 요게 뭐 충족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등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뭐 반등 좀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24,500원보다는 훨씬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22평선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선에 닿으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좀 부딪혔다 밀렸다가 하다가 결국은 실적을 본다라면 뚫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항선들 뭐 한 27,000원대 정도 근처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이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17,600원 정도,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아래에 있죠. 어제 저가 수준이 18,400원인데요. 자, 여기, 주봉상 보게 되면, 17,600원이네요. 17,600원 정도, 그 정도가 지켜준다라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을 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살펴봤습니다. 캠트로닉스 전에 시장에 대한 판단까지 먼저 들어봤죠. 네. 아주 또 위안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캠트로닉스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훨씬 위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 안심하고 수익까지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용 롤라님의 종목이었는데 예. 사랑님께서도 캠트로닉스 저도 손실 중인데 대신 상담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사랑님도 캠트로닉스로 수익 든든하게 좀 챙겨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찔백자님 하루 만에 잔치집 분위기네 하셨고요. 고고싱님 위로는 서킷이 없나요? 코스닥 6.3%인데 8%까지는 안 가려나? 아니 좀 생각해보면 가줬으면. 어제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반등 한 번도 없이 계속 내려갔죠. 그쵸. 오늘 오후장도 내려가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 보죠. 맞아요. 위로도 서킷 한번 걸려봐야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한 10시 구간에 네. 거의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러니까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된통 당하기만 하니까 이거 그래요? 괜히 증시 막 야속하고 네. 얄밉고 이러면 한 번쯤 서킷 위로도 한번 걸려봐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해질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노터스 이야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오늘 랭킹쇼 주제 상한가 연속 기록을 보고 있는데 노터스가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H7B 바이오스텝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네. 답변드렸고요. 졸파고TV님 모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급등인데 그가 너무 많이 빠져서 손실이 다 크네요. 이건 아마도 졸파고TV님 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죠? 이 손실을 어떻게 차근차근 줄여갈 수 있느냐. 아마 이제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려갔지만 반등이 나올 때 또 차별화가 꽤나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여기서 새로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고식님이 네. 저평가님 말씀이 제일 무섭다리 올려주셔서 읽어봤는데 네.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이는 건 아니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즉슨 그냥 대드기 바운스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서 하반기까지 갖고 가는 종목은 뭘까? 이 그렇죠. 부분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손실이 많은 종목이라면 유난히 큰 종목이라면 상담 보내주셔서 이 종목 정말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계속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인데요. 닉네임이 타코야끼여서 그런가 K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농심이고요. 평단가 45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미국 사람들 K푸드 먹는다면서 왜 안 오르나요? 거짓말인가요? 아니, 앞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 내려온 거 하시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평단가가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많이 오를 때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내려오셨을 때 사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좀 낮은 구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거짓말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농심입니다. K푸드에 대해서 거짓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먹긴 먹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 아마존 쪽에서도 좀 많이 팔린다 그러고 또 그 월마트 뭐 그런 쪽에서도 매대 자체를 본매대로 이렇게 옮겼다라는 얘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우리나라 식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면 같은 걸 보면 되게 싸잖아요. 미국이 물가가 지금 살인적이라 그러죠. 근데
뭐 간단하게 먹기는 라면만한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 같고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에 항상 그래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쫓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고생 참 많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농심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저 30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쪽에 조용할 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수익을 많이 내고 그랬겠지만, 이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항상 쫓아가지 않고 뭐 그렇게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뭐 60만 원 가까이에서 많이 빠졌죠,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뭐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 몇 프로 정도, 그 정도 급락한 상황이고,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리고 아래에서도 좀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240선하고 120선하고 밑에서 아래로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저점들 여기서 좀 지지를 양호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45만 원 정도면 최근 들어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잘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렇게 잘 샀으면 일단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다 보면 뭐 한 50만 원 정도 근처까지, 그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별로도 충격이 올 수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내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손절가 리스크 관리한 가격만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좀 이렇게 빠졌을 때 지지선 근처에서 사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농심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45만 원이니까 42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래쪽으로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여기서 지지받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감당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래로는 뭐 42만 원 안 깨면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50만 원 근처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거 말씀드린 가격 그거 좀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신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K푸드 많이 안 먹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래요. 네, 매대에도 실제로 많이 진열이 되어 있고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42만 원 손절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목표가로는 50만 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흑칠백자님, 시청자가 떨어져야 시청자가 좀 늘어나는데 시장이 말이죠. 떨어져야. 시장이 떨어져야. 네. 안 돼요. 아닙니다. 이게 물론요. 네.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폭락이 나왔을 때 이 동접자 수가 유튜브에 늘어나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아주 좋을 때도 늘어납니다. 그쵸. 시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늘어나는 건 저희는 사실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시장이 많이 좋아졌을 때 오르는 게 진짜 백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승빈님, 창호 언니 가자. 언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최악은 아닌 게 네. 분명하네요. 한명원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그냥 청취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저희는 오늘 랭킹쇼 주제죠. 가장 길게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 기록적인 역사 속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2015년에 이 가격 제한폭이 30%로 바뀌고 나섭니다. 그 전에 나왔던 폭등 기록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15년 이후인데 이 5가지 종목 중에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5위는요? 2024년 7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셀리드의 4연상 기록이었습니다. 셀리드 왜 4연상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 특허를 내고요. 게다가 7월 기억나시죠? 시장이 좀 밀리는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네. 그 훈풍 타고 바닥권에서 갑자기 펑펑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4연상을 기록하고 그 다음 날도 사실은 상한가 수준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상승을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마감해서 4연상으로 끝나게 된 거죠. 어쨌든 1,700원에서 6,500원까지 단숨에 갔다가 잠시 주춤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결국은 7,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셀리드는 아직도 이 상승 에너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더 대단한 게 지금 찾아보니까 네. 어제도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4연상을 갔다가 주춤하나 싶다가 지금 다시, 또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셀리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셀리드는 뭐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 한 가지를 꼽아봤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보다 더합니다. 더한 연속 상한가 기록들을 잠시 뒤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자, 지금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관심 종목들 잠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시장이 급락할 때도 또 이런 상승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는 오늘 랭킹 1위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엄청났던 시세를 보여줬던 바로 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종목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또 누적 검색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얻었는지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위와 2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아쉽게도 시초가보다는 밀려 내려서서 탄력이 오늘장에 크지는 않습니다. 2.8%, 어제 같은 경우에 10.3%의 큰 폭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자체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73,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9.87%가 하락한 SK하이닉스가 오늘장 5%의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냈었던 한 증권사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로 한 단계 높인 의견을 낸 증권사가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장 수익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주가 오버슈팅이라든지 AI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HBM 사업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이 어제 하락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또 내년에 캐펙스 하향 조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반등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35%의 하락이 주가의 오버슈팅, AI 투자 정점 우려 등등을 다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키움증권의 의견 주목이 됐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도 또 긍정적인 관점의 분석을 함께 키움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주 향방 어떨까요? 뒤를 이어서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7% 플러스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러 들어오기 전에는 음봉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사흘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61선에 대한 지지력을 어제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21선까지 진입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에코프로가 11.71% 오르면서 96,600원 선까지 진입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수젠텍 15%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슈와 함께 연일 진단키트주 꺼지지 않고 상승을 이어갑니다. 중간중간 하락하면서 쉬어갈 때는 이렇게 있는데요. 음봉 보였었던 날은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상승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7월 중순 이후에 4,700원대 저점에서 오늘장의 고점 9,6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단기간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니드가 11.6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각 공격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헤즈볼라뿐 아니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내 무장단체 저항의 축까지 해서 동시에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 속에서 휴니드 같은 이런 방산주의 상승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우리바이오의 상승도 꺼지지 않고 있죠. 15%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반부의 순위에 보시면 테마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 44%로 4%포인트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가 15%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발 우려감으로 인해서 GSE, 흥부석유 같은 석유 유통 관련주들 나란히 2%에서 4% 내외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보다 좀 더 올라가는 건 현대차입니다. 5% 중반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23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현대차 양봉 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랩지노믹스입니다. 18.9%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음봉인 상태에서 4%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 시각에 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강해지고 가팔라졌을 때 증시에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도 실적 전망치가 최근 한 달 동안 크게 하향 조정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일단 어제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장에 11% 하락을 했었고 오늘장 7%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작업 속에 있는 두산 계열사 이 가운데서 합병 비율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주주 서한이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 달래기를 위해서 그룹사 측에서 원전을 키워서 보답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원전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생체현미경 연구자가 창업한 회사고요. 생체현미경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한 10,000원에 설정이 된 이후에 오늘 하락했다가 현재 20%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또 해운주 흥하해운, 스페코 연결해서 이란 쪽의 이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장에 검색 많이 되면서 5% 플러스인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음봉이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양봉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양봉 종목 가운데서 우선순위 어디에 둘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 조선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바다와 육지를 누비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의 대결. 이거 참 굵직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둘 중에서는 어디로 눈여겨보십니까? 자, 일단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주실 때, 요런 쪽 같은, 지금 조선주하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먼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제가 여기에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열어놨고요. 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어제 하루 두들겨 맞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의 성격은 무차별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뭐 짧게 보기에는
자동차 쪽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골라서 계속해서 골라서 수주받고 있잖아요. 이 성과 자체도 많이 올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수익성이 약화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또 조선주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열립니다. 지금 미국 방산 시장이 열리는데요. 하나오션이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그 군함들 MRO 시장 쪽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죠. 필리조선선 인수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에 조선소를 인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색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미국의 방산 시장은 군함 쪽을 보면 연간 한 20조 규모가 됩니다.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 다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좀 묶여있죠. 미국 연안을 다니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으로 조금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주들 미국 쪽에 진출하는 쪽들 이런 쪽은 향후에 MRO 시장이 미국 MRO 시장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쪽보다는 조선 쪽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렇게 좀 어제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오늘 좀 한 11%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뭐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그때 조금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자동차 쪽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첫 반등이니까 위로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자동차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조선의 대결이었습니다. 둘 다 긍정적으로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앞서 미리 좀 내려가 있었던 자동차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바다로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조선주를 또 뽑아주셨으니까요. 이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전략들을 챙겨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태훈 김님께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래요?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자, 그리고 한 사람님, 조선주 아웃이네라는 얘기까지 아이고. 상반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턱 밑에서 주르륵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고 계시는데 걱정되는 종목이 있다면 한국항공우주도 좋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김포폴님 뉴프렉스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네. 우리 흑질백장님께서는 이게 무슨 영어지 보니까 조선 외쳐주셨네요. 자동차 대 조선에서는 조선을 좋게 보시나 봐요. 아무래도 오늘 네. 좀 진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 섹터가. 자, 그리고 배고픈 하마님도 와주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보고 싶어요. 주식시장 정말 잘 봐주시는 네. 분이다 하셨는데, 그래요. 주식시장을 정말 잘 봐주시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하나 더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사이즈업님의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 살펴볼게요. 자, 애경케미칼 매수 가격은 12,100원입니다. 15% 비중이고요. 몇 달 보유 중이에요. 오른다고 했는데 찔끔 오르고 그냥 빠지네요. 힘이 없어요. 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사실 그전까지는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역시 애경케미칼도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주가가 어제 역시 많이 좀 내려갔다가 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내려갔던 폭을 다 되돌리지 정도? 못하네요. 네.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애경케미칼 과연 빠른 반등 나타내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애경케미칼입니다. 12,100원에 15% 갖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너무 난리를 쳤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2차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작년에 여기 8,000원에 있던 주가가 27,000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3배가 넘게 급등한 모습이었죠. 원래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후유증이 큽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작년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2차 전지 쪽은 꾸준히 이렇게 빠졌는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번 세게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심하게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27,800원에서 벌써 작년에 10,000원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죠, 먼저.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워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100원 정도면 이때 정도였다는 얘기인데, 자, 뭐 여기서는 저 리스크 관리를 못 하더라도 여기서 그 전저점 있는 자리, 작년 11월 달에 찍은 자리 있죠. 그 가격이 11,000원 살짝 아래 구간인데요. 자,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됐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지금은 반등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오늘 종목 상담은 대부분이 계속 시장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자, 이거도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너무 급락을 했어요. 단기간에. 자, 너무 급락해서 그걸 회복하는 일정 부분, 그 회복은 나올 것 같은데, 자, 위에서 좀 반등 나오다 보면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800원 정도 그 근처까지 가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애경케미칼이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다 줄었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만약에 더 늘어난다라면 제가 이거 돌파하고 좀 중장기로 들고 가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반등 나오는 자리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1,8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좀 리스크가 그쯤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는 조금 지금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 15% 정도 되시니까요.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1,8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12,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전에 한번 저항이 좀 있겠네요. 네. 1,800원 선 정도에선 저항이 있을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애경케미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이 벌써 4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 참 어제 깊은 낙폭 이후에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만큼 오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바로 다음 종목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신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온 종목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당님의 종목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2,500원 40%입니다. 그런데 와, 40%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중도 많죠.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어제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의 낙폭이 6%대긴 했지만 네. 오늘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네. 소외를 너무 당해왔던 것이 아닌가. 투자 심리가 많이 그만큼 굳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오늘 ST 엔지니어링과 에마로 신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도 좀 기대는 그래도 가져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비중도 많으시고 바로 전 고점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뭐 고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엄청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사하고 뭐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쪽도 거래를 합니다. 자, 근데 작년하고 보면 우주항공청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초도 마찬가지죠. 우주항공청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지금 여기 올 초에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익 규모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작년에는 그래도 1분기에 영업이익 4억이라도 흑자 났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적자 전환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뭐 우주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재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시 재차 밀리고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쪽에서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가격. 이 가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10,000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한 6,000원 혹은 7,000원 정도? 자, 그쯤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은 생명선이다 생각하시고 이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나온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까지는 여기 뭐 여러 개 여기서도 걸렸고 여기서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2,000원 근처까지 가면 좀 비중도 40%시면 너무 많으세요. 한 30% 정도 덜어내시고요. 그다음에 10,000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많다라는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30% 정도까지 비중을 줄여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생명선인 10,000원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깨질 시에는 6,000~7,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손절 대응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님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실 겁니다. 여기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까 그 시청자분의 말처럼 시장도 종목도 기가 막히게 잘 보시는 우리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역전 말로를 쳐볼 수 있는 기회 8월 8일 목요일에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재필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오늘은 랭킹이 있습니다. 네. 자, 상한가 특집이죠. 역사 속에 우리 증시의 역사 속에 상한가 기록을 남겼던 종목들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가격 제한폭이 30%로 바뀌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5위가 이 중에서는 셀리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4연상 기록이었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일지 4위 띄워주시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2022년 4월 한일 사료입니다. 당시 5연상을 기록했거든요. 저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료주, 뭐 곡물 테마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쌍두마차가 한일사료와 함께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는 당시에 7연상을 갔었고 한일사료는 5연상을 갔습니다. 7연상이 있는데 왜 한일사료를 꼽았을까요? 3위가 또 그 7연상 자리에 있어서 겹쳐가지고 뺐습니다. 자, 한일사료는요. 사실은 5연상 앞뒤로 급등이 사실 더 붙어 있어요. 한 번 급등하고 다음 날부터 5연상 그리고 마지막 날도 급등 이렇게 해서 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순식간에 5배를 돌파했던 종목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왔던 종목이죠. 겨우 한 7거래일 정도 만에 5배를 솟구쳤던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당시 뭐 사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테마주 그때 중심에 있었던 한일 사료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승비님께서 네. 3위가 7연상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1위는 삼중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네. 정확히 지금 밝힐 수가 없어서 입이 좀 근질근질합니다. 4위까지는 이렇게 정확히 숫자를 띄워드렸고요. 네. 자, 3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를 특집으로
랭킹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저 기운 그대로 우리 증시도 상한가 쓰고 이러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그건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2부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지금 시장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지금 이쯤이면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스페셜리스트 김영일 전문가와 2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상승은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 숫자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까워요. 어제 그 내려갔던 폭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게만 네.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에 탄력 좀 더 시원하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코스닥 좀 더 노력해주면은 서킷 브레이크 쓸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채팅창 보니까요. 승민님, 창호 언니보다 20살 연상이면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연상. 그래요? 이 연상이 연속 상한가가 아니라 나이가 연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군요. 그래요? 그런 의미군요. 20살 차이면 저희 어머니 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뭐 연애가 안 되지 않을까요? 20살 연하는 어때요? 연하요? 제가 20살 연하면 이보세요. 저 감옥에 가요 그러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네. 종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닉네임 봉나무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걸 가는군요. 안녕하세요 하시고 LS 일렉트릭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올해 상반기를 아주 대표하는 전력설비 대표주 중에 하나입니다. LS 일렉트릭 매수 가격은 18만 5,300원입니다. 네. 비중은 15%고요. 어제 물타기 하려다가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했어요. 물타기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가 27만 원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7월 24일에 27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세요. 8월 완전 초잖아요. 16만 9,300원. 순식간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게다가 120일 이평선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어제 깼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 여기서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여기서 좀 무너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만 받쳐주면 다시 또 올라오면서 주도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LS 일렉트릭은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워낙에 이제 이 상반기에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27만 원 구간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에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7만 원 찍고 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상당히 호실적은 나와줬습니다. 호실적은 충분히 나와줬는데 이 호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2분기까지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를 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밑골이 달고 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수준은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이라도 다 이 정도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또 확신할 만한 구간도 아니라고는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9만 원 구간에 1차 매물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이제 호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19만 원 구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3분기에 또 눈에 보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줘야
결론적으로는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의 반등은 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반등 나온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또 오랜 시간 행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타이밍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좀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먼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 요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말씀드렸듯이 19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만 원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은 반응보다는 이제 충분히 좋은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할 만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이 집중을 받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수익을 최대한 해칭하시다가 어찌됐든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 쪽에서는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더 타이밍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노려주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살펴드렸습니다. 워낙에 뭐 핫했던 상반기를 뭐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자, 복나무찌님도 LS 일렉트릭 이 상세한 내용들을 감안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을 갔다 오는 동안에 채팅창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읽다가 제가 방송사고를 낼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종목을 네. 종목 이야기로 한번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웃음 관리가 지금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승비님이 네. 그 20살 연상을 말씀해 주셨죠? 기승님께서 그 정도면 매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 지금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네. 정도에서 종목 하나 더 갈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답답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을 겁니다. 종목으로 가볼게요. 예.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지노믹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지지 가격과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고요. 지금 보니까 8월 1일부터 8월 달 내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본다면 근데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어제가 2024년 직전의 저점을 깨트리고 내려간 구간이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와 수급의 분위기는 다르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자, 지노믹들이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해서 10,000원 중반에서 30,000원 사이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점차 수렴을 해 가다가 최근에 시장과 함께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회복 빠르게 가능할까요? 이거 바로 궁금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지노믹트리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지랑 반등을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전체 진단 혹은 이제 암 조개 진단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노믹트리가 1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영업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수혜주로 꼽고 계시잖아요. 현재 대선이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수혜주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꼽히고 있고 하반기에 상당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또 성장성을 보여줘야 제약바이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혹은 뭐 코로나 지금 또 상승 나오고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결국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무언가 확실하게 시장이 성장하거나 혹은 이제 그 업황이 확실하게 성장 기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뭐 진단 키트처럼 확실하게 뭐 테마를 형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속해 있어야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단 올해 바닥 잡고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장에 얼마나 이제 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은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어제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추세가 깨진 상황입니다. 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깨졌고 일전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저점 구간에 현재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또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봐야겠죠. 15,000원 구간에서 약 한 17,000원 구간까지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는 저는 상승 시에는 한번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2만원 구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워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지노믹트리가 정말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의 어떤 이 흐름을 무시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노믹트리가 그런 이제 이 실적 성장이나 혹은 테마에 대해서 속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무언가 좀 시장에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대응은 먼저 15,000원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반등이 나오면 2만원 근처 정도 구간까지는 어찌됐든 내년에 그래도 실적이 조금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근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는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봤다가 반등 시에 2만원 근처 구간에서 매도 후에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이 지노믹트리가 한참 좀 기대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 바닥을 잡아주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2만원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사인 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몇 개 도와드렸고 네. 이쯤에서는 랭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상한가 특집입니다. 2015년도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바뀌고 나서부터의 기록이거든요. 연속 상한가 기록, 아주 대단했던 종목들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4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3위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2022년 6월 노터스의 6연상입니다. 노터스 기억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에 대한 테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해서 네. 권리락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들러붙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이 당시에 유난히 갑자기 많이 붙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당시에 네. 무상증자 권리락 테마로 해서 맞아요. 묶여서 종목들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당시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테마인데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시초였거든요, 노터스가. 당시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테마 열풍의 원조였고요. 7,000원대에서 43,000원대까지 단숨에 돌파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보율, 현금 유보율이 몇천 퍼센트다, 몇만 퍼센트다 하면 무상증자 얘기도 안 나왔는데 얘 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노터스,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자, 그래서 3위 노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비슷한 열풍의 주인공들이 당시에는 꽤 많았었죠. 자, 3위까지 공개드렸습니다. 1위와 2위만이 남아 있는데요. 1위와 2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이 종목 랭킹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그쵸?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분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지금 양대 지수가 3%, 5.67%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시 구간 또 어떤 종목들 검색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1위는 변함없이 삼성전자, 그리고 3위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매수세가 엄청 쏠립니다. 와, 아까 20%대 봤거든요. 지금 60%까지 급등하면서 16,290원, 16,250원 선에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이 종목, 장 초반에는 지수 하락 그리고 그 주가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워낙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있었는데 공모가 희망밴드 초과한 10,000원 선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었던 아이빔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 63% 현재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16% 오름세를 띠면서 오늘 또 진단 키트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1.96%의 상승 98,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양봉을 유지하면서 280,000 원 선 부근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 그리고 양대 시장의 대형주들 쭉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테마입니다. 바로 휴니드 오늘 방산주의 강세가 이 종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 중에 21%의 고점 나타낸 이후 현재는 10% 플러스고요.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 바이오가 13% 현재 12.58%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니드에 이어서 스페코도 관심을 받으면서 17%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바이오랜드가 28%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화장품 원료, 건기식 등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에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였고요. 아래쪽으로 10위권 아래 움직임 보시면 GSE가 3%의 플러스 석유 유통 관련한 종목이죠. 이란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SK 이터닉스가 오늘장에 주가가 23%까지 강세 보여주면서 어제의 음봉을 싹 감싸 안아줍니다. SK 이터닉스가 고효율 SOFC 발전소인 7고 에코파크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충북의 2군데, 경북의 7고 에코파크까지 총 60메가와트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 SK 이터닉스의 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요. SG입니다. 20.77%까지 상승하면서 3,285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서 우크라이나 현지의 아스콘 공장 부지 계약까지 했었고요. 포스코 인터도 발을 담급니다. SG와 함께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7월장에 변동성을 유발했었던 트럼프 트레이딩,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실적이 반전하게 되면서 올해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SG가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리콘2가 14.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K뷰티 관련주 41,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60일 이평선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정폭을 만회하고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젠텍, 흥구석유, 흥하해운,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HLB 올라와 있습니다. 4.79%까지 상승을 하면서 8만 원대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PNS 미케닉스가 오늘장에 8.93%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 재활용 로봇, 전 세계 최초 그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보도 기사로 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제대로 된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바닥 잡을 수 있을지 오늘장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은 바로 아까 그 순위에서도 5위에 셀리드가 와 있었죠. 바로 코로나 관련주고요. 코로나 백신주. 그리고 4위는 한일사료. 앞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순위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코로나 수혜주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느 쪽에 관심 테마 붙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냐, 코로나 수혜주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오늘 시장 자체는 파란불 자체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빨간불보다는 조금 섹터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최근에 좀 하락이 짙었고요. 코로나 수혜주는 낙폭이 짙은 시장 속에서도 홀로 가는 섹터였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좋은 테마는 어떤 쪽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두 가지의 테마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일단은 이 두 가지 섹터가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급주들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섹터의 예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SG를 필두로 해서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돈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이제 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당선이 유력해졌다라는 이야기들,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러시아에게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순환이 다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낙폭이 과대해졌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을 봤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SG 정도만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그럼 이제 오늘의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크라 재건주들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 앞으로의 지속성은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주부터 관심을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섹터군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그 목요일 날에 3포인트 진행을 할 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저번 주부터 출발을 해줬었죠. 수젠텍을 필두로 해서 대장주들이 먼저 수급을 강하게 받아줬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물량을 삼켜주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한 번 더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젠텍이 먼저 출발을 해주는 대장의 역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지금 현재 출발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후발주자로 뭐 랩주노믹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휴마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오늘 보게 되면 최근에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그리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후발주자로 지금 랩지노믹스나 혹은 뭐 휴마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물량을 상당히 좀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발주자 정도는 노릴만 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저번 주부터 모양을 만들어내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할 만한 구간은 대장주가 이미 다 사이클이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진단키트 쪽도 후발주자 정도는 노리되 다음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제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주도주 종목군들, 뭐 반도체나 2차전지는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조선이나 방산,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코로나 진단키트까지도 한 바퀴 싹 돌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기 주도주 종목군이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진단키트처럼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출현을 하게 될 거니까 진단키트는 후발주자 정도만, 그리고 진단키트를 이어서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디가 될 것인지를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섹터 모두 오늘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태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후발 주자 정도는 지금 눈여겨보셔도 좋지만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주부터 눈여겨보면 좋은 섹터였다라는 점 좀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유튜브 좀 볼까요? 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쉽게 끝나나?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이 엿보입니다. 사실 잘 가고 있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탄력이 약간 좀 줄어드는 국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대로 무너지나 싶다가 다시 또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끝까지 정말 이거 방심할 수가 없네요. 어려워요. 시장의 흐름. 네.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고식님, 이 저평가님 예언대로 될 뻔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1시간 13분 그렇죠 남아있죠. 요즘에 장 막판에 진짜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정말 긴장감이 끝까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긴장감을 안고서 종목 진단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뒷번호 263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반도체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샘CNS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9,080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적진 않죠. 자, 그런데 샘CNS 어제장에 웬만한 종목들 다 두 자릿수로 빠진 거 알고 계시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 빠지면서 5,380원까지 갔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장 막판에 다 들어올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어제 미리 다 들어올려서 힘을 써서 그런지 반등이 뭐 세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름세 띄고 있죠. 자, 샘CNS 현재는 4% 오르면서 6,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08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난 4월쯤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샘CNS 과연 저기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샘CNS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 종목은 마지막에 금방 다 돌려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네, 흐름을 또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샘CNS 같은 경우에 이번에 2분기에 오히려 또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해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샘CNS가 이제 세라믹 기판, 그 다음에 HBM용 프로브 카드가 지금 이제 가장 주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샘CN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HBM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고 있기는 하지만 샘CNS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어찌됐든 이 HBM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수주량은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이제 또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샘CNS가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해준 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고개를 좀 돌려놓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바닥 찍고 오늘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바닥을 찍었었던 단가가 약 5,000원 중반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5,000원 중반대가 샘CNS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이제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 구간에서 5,000원 중반대부터 또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금들이 버텨주면서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또 밑꼬리를 그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제 못 가고 있죠. 못 가는 이유는 앞선 구간이 또 마찬가지예요.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오늘 들어간 수급 정도로는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샘시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간단하겠죠.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충분히 외형 성장에 대한 것들은 예고가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7,000원 구간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에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향후에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지금 이제 또 바로 7,000원 구간 뚫어준다라고 해서 9,000원 구간까지 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8,000원 구간까지 또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7,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은 매물대에 막혀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름을 보시다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 진행해서 너무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온다라기보다는 적당한 구간에서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너무 높게 샀으니까 내가 이제 너무 높은 구간에 위험하게 샀구나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적당한 구간에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샘시네스 일단 가격을 좀 높이 들어가신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정도 사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격만을 볼 게 아니라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를 제대로 공략시기로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샘시네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을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굉장히 좀 아쉽네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마지막으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한가 특집입니다. 상승 에너지 좀 잔뜩 받아가도록 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락하는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2015년도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바뀌고 나서부터의 네. 기록입니다. 연속 상한가 기록을 썼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1위와 2위입니다. 와이더 플래닛과 삼성중공 우선주의 대결인데요. 아까 과연 삼중호 이거 네. 의견이 많던데요. 자, 진짜 1위는 누굴까요? 알려주시죠. 누굴까요? 이름 1위는 바로 삼성중공 우였습니다. 무려 10연상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하네요. 2위가 와이더 플래닛 7연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4년 말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와이더 플래닛이고 지금은 아주 낯선 이름으로 바뀌었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오늘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 바뀐 줄. 7연상을 기록했었는데 당시 한동훈 테마주로 유명했었던 종목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7연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3,000원대에서 7연상 기록하고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직전까지 또 감았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직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결국에는 9배가량 주가를 올려버렸던 대단한 폭발력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1위는 더합니다. 여러분 2020년 6월이었습니다. 카타르 LNG선 수주 이야기를 발표하고 나서 정말 폭발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슈만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네. 당시에 코로나 상승 에너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5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였거든요. 10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74만 원까지 갔고요. 그런데 그 다음 거래일도 사실은 상한가 또 갔어요. 96만 원까지 가면서 17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1연상이 아닌 건요. 마지막에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유지를 못해서 10연상으로 끝난 거지 실제로는 11연상까지 기록은
나왔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11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배까지 단숨에 올려버렸던 전설적인 기록의 주인공 삼성중공업 우선주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선주로 상장 폐지가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위 기록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지수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이 상승 에너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언젠간 우리 지수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도 상한가도 기록하고 급등세를 기록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네. 이 투자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 주제 정말 오랜만에 이틀 만인데도 네. 되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빨간불이 반갑게 느껴지면서 랭킹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기분 좋게 이 랭킹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